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7일 티몽모닝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한국도 빅스텝하고 논란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세계 금리 인상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지 알아보지 않을 수 없죠. 라고 투자시장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긴장 중인데 얼마나 그런지 볼까요? 전날 한국의 채권 이자율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급격히 금리가 오르겠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말인가 싶긴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해요. 본래 0.5%포인트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빅스텝은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이던 시절에 한국에서의 빅스텝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했던 말을 빅스텝을 안 한다고 해석을 했고 이번에 했던 말 중에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했다는 점이죠. 즉 그 사이에 말이 크게 뒤집힌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둘은 상충되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낮다는 말은 낮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주장을 강력히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교과서적인 답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채권 이자율이 요동을 치면서 오를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라고 기사에서 반응을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다분히 이론적인 답변이었을 뿐이었다고 서둘러 답해야만 했던 것은 사실 이 발언이 어떻다 보다도 그만큼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감 또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살얼음판 위에서 누군가 깨진다 같은 말만 해도 재수없다면서 심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국채 중 3% 안팎을 오르고 내리고 있어서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아슬아슬해 보이던 3년물 국채 금리는 0.135%포인트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3.046% 금리로 올라섰습니다. 3%대 금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금리 더 팍팍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다른 만기를 가진 국채들의 금리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이 말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의 긴장도가 높을 때는 그 어떤 투자 시장이든 변동성이 높고 그 변동폭을 키우는 이유도 평소보다는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조금 가볍게 표현하자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긴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우 편할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한미 금리 역전 그래도 괜찮다? 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하면 한국은 완전히 똑같은 금리 상승을 시켜야 할까?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침 좋은 분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들 얘기하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한국의 빅 스텝 비슷하지만 이건 모두와 연관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어요. 한미 금리 역전은 한국과 미국의 이자율이 보편적인 상태에서 뒤집혀진다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상태는 여기서 뭘까요? 한국의 이자율은 보통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아요. 쉽게 생각해서 세상이 다 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고 각종 서비스들의 수출이 활발하며 경제도 국가 규모에 비해 매년 잘 성장하는 미국에 맡겨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교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보다 이자율을 많이 줘야 세상의 돈들이 그 국가의 돈을 맡기려고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의 이자율이 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보다 이자가 보통 낮습니다. 관련법도 조금 차이가 있는 저축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덜 안전한 대신에 이자율을 많이 쳐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으고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미 금리 역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걸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째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항상 똑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요. 본질적인 질문이죠. 금리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통화정책은 대부분 국제정세와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독립된 국가이고 어쨌든 미국과 사회, 문화, 경제 발전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아요. 한국은행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죠. 그렇다면 둘째로 미국과 똑같이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겠죠. 이것은 상황별로 다르다는 분석인데요. 첫째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소비에 신나서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막 증가하다 못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자라져가지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던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특별히 미국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닌데 공급망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 등으로 물가 상승이나 어떤 정책적인 면 등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만약 현재 상황이 둘째와 같다면 어떨까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첫 번째를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수요 충격, 두 번째는 그 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발생하는 금리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둘째 금리 충격인 상황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 결과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 상황 봐가면서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는 편이 좋다고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당한 금리 역전이 발생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한국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한국의 수출은 개선된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의 상품 가치가 외국 입장에서 싸지는 것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한국 돈의 가치가 돌아오면서 원화 가치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물가도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도 안정되는 측면의 개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즉 쓸데없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당히 해놓고 기다려도 경제 상황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면 첫 번째와 같이 미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하는 금리 인상이 됐다는 첫 번째 수요 충격의 경우였다면 그 수요 증가는 결국 한국의 상품에 대해서도 수요 증가가 된다는 뜻이니까 외국에서도 상품이 서비스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한국 것도 막 엄청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건이 귀해지는 크게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일 것이라서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 결국 될 거고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 금리 충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가 잘 팔려 나가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 즉 한국만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금리만 올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본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이 첫 번째냐 둘째냐가 중요한 건데 세상은 뭐든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겠죠.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금리 인상도 있긴 있을 것이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문제로 어떤 외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일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을 미국과 똑같이 할 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이건 뒤집어 말하면 미국과 달리 한국 상황 맞춰서 금리 인상해야 한다는 두 번째 경우도 신경은 써야 한다는 거니까 완전히 맞출 필요는 없다. 왜? 복합적으로 작용 중이니까 라고 결론이 난다고 봐야겠죠. 이 분석에서는 말이에요. 더불어 미국이 이자율이 높으니 돈 더 많이 투자해야지 하면서 한국에서 빠져나갈 돈은 즉 자금 유출은 생각보단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황 때문에 그 정도의 대규모 자본이 나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199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4차례의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이때도 심각한 수준의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나 최근 한국에 대한 평가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더더욱 낮다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도 아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어차피 미국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석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나온 건데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영상으로도 역시 잘 만들어 놓고 있고 요약본도 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원본이 궁금해지신다면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한 부분 이외에도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하지는 않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과 이 문서에 대한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본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의 빅스텝 언급이었어요. 교과서적인 발언일 뿐이었지만 옳다 그르다보다 국채금리가 급격히 오른 이 시장 반응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시장이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살얼음판인지 느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한미 금리 역전 돼도 괜찮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로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에는 한국 경제 상황에 맞춘 적당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한국은 꽤 괜찮은 상황의 국가라고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금융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